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 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김주영 기자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은 신인규 기자님이네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이 이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네. 차종별로요. 그런데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국 1위 전기차 테슬라에겐 보조금이 조금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조금 금액으로만 살펴보면 테슬라한테 상당히 불리한 정책이 당장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Y 후륜구동 차량을 올해 사면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195만 원이에요. 국비로는. 근데 지난해랑 비교하면 같은 차량에 한 514만 원 정도 국비가 보조가 됐거든요. 테슬라 모델 Y는 보조금이 1년 사이에 60% 넘게 깎였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네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겁니까?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 환경부가 정하는 전기차, 승용 전기차 보조금 산출 방식 보면은 변수가 지난해까지는 크게 6개였는데 이번에 3가지 요인이 더 늘어서 9개가 됐고요. 예. 새로 생긴 요인들 보면은 배터리 효율 개수, 환경성 개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핵심은 배터리 방식에 따라서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테슬라 모델 Y가 쓰는 배터리의 방식과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쓰는 배터리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테슬라 모델 Y도 그렇고요. 이 LFP 배터리라는 거를 설명드리겠지만 이걸 탑재한 전기차들이 대체로 보조금을 덜 받게 됐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뉴스들 보면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테슬라의 보조금 문제가 부각이 좀 되고 있지만 조금 더 긴 시각에서 보면요. 이번 보조금 정책 변경되면서 올해부터 들어올 이 중국산 전기차들 이들에 대한 이 보조금 혜택이 당초 정책에 대해서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 김주영 기자께서 말씀하신 게 이 중국 전기차 1위 비아디의 이 준중형 SUV 전기차죠. 이거 아토3 맞죠? 네. 아토3가 올해 우리나라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그런 점까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확정된 전기차 보조금의 얘기예요. 이 테슬라 모델 Y나 BYD 그리고 예전에 쌍용차였죠. 지금은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이런 것들이 중국산 LFP 배터리를 쓰는데 환경부가 이 LFP 배터리를 대상으로 소위 말해서 보조금 진입 장벽을 친 셈입니다. 일단 이걸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LFP 배터리가 뭔지부터 알아야겠네요. 네,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을 사용한 리튬 배터리를 말합니다. 예. 뭐 에너지 밀도가 낮아가지고 주행 거리를 좀 길게 하려면 배터리 크기 뭐 키워야 되는 대신에 안전성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우수하고요. 또 주행 거리는 좀 좋지 않지만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있었던 2차 전지의 오래된 기술이라서 주로 중국산 전기차라든가 저가형 전기차에 사용이 됩니다. 예. 반대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주로 사용했던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이런 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NCM 배터리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LFP랑 비교하면은 에너지 효율이 좋지만 특성상 안전성 문제가 좀 있어서 요거 잘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예. 제작 비용도 좀 더 비싼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배터리 쓰는 우리나라 전기차는 보조금 100%를 다 받는 차종도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환경부 기준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그 완성차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 방식은 보조금 100%를 다 받게 된 건데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오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로 받기 쉬울 것 같은데 중국산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보조금 안 주려고 작심했네? 이럴 수 있잖아요. 즉 쉽게 말해서 보호무역주의. 제가 우리나라 상황이라서 말을 참 주저하게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좀 민감한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 딱 봐도 외국에서 보호무역주의 하는 거 아니냐 비난하기 쉽겠는데요. 그래서 환경부가 나름의 이 논리를 폈습니다. 이 환경부가 이번에 LFP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낮춘 이 작동 방식을 좀 논리를 살펴보면요. 좀 깊게 보면은 배터리 성능 그리고 재활용성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LFP 배터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이 배점을 더 많이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신설 기준이 쉽게 말하면 모두 LFP 배터리 이 중국산 전기차들한테 좀 불리하게 된 건데 새로 생긴 기준에 따르면은 배터리 1kg에 든 금속의 가격이 2,520원 넘어야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 개수로 1이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니켈, 코발트, 망간 다 금속이잖아요. 이런 금속이 들어간 NCM 배터리, 이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는 보조금을 상대적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근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는요. 사실 인산철 재활용 잘 안 되고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될 만한 금속이 리튬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 2,520원이라는 기준 충족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리튬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에는 그렇고 네. 그래서 환경부 입장은 LFP 배터리라는 게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이 배터리가 재활용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민간 예. 시장에서 재활용이 잘 안 되고 방치가 될 가능성이 크게 되기 때문에 이 환경 보호라는 입장에서는 재활용 경제성이 더 높은 배터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시대의 흐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용기를 내서 표현을 좀 해보면 네. 중국 전기차 들어오기 전에 진입장벽 막아주고 그리고 우리 전기차 업체들이 좀 더 팔 수 있는 기회 준 것이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보조금 정책 바뀌고 나서 우리 자동차 업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조금 정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몰아주기 아니냐라는 해석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약간 저울추가 기울 수도 있고 또 한쪽으로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표정 관리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또 이 보조금이 급격하게 떨어진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는 보조금 좀 받아보려고 이 차값 자체를 보조금을 받으려면 차값이 5,5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예. 다 받으려면 그렇게 줄였는데도 지금 이 보조금 잘 못 받게 되니까 상당히 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국내에는 뭐 사실 테슬라 차보다 테슬라 주식 관심 갖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좀 악재가 생긴 거다라고 볼 수가 또 있는 거고 배터리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적어진 회사가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FP 배터리 갖고 있는 탑재하고 있는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전기차 같은 경우는요. 그렇네. 우리나라 회사죠. 우리나라 회사죠. 예. 오늘부터 급하게 차값을 200만 원 내리기로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업계 반응도 이제 확인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에 주는 보조금을 자꾸 줄이는 기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기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가 이제 주춤해지는 건지 아니면 꺾이는 거 아닌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말씀대로 예상보다 세계 전기차 시장이 좀 불안해졌습니다. 전기차 최대 시장이 중국인데요. 중국 정부도 지난해 보조금 줄이면서 여러 가지 지금 전기차 시장에 압박들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는 덜 팔리는데 그동안에 이 정부 보조금 믿고 투자 많이 해가지고 생산량은 늘어난 네. 과잉 생산 체제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중국 업체들이 해외 수출 많이 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각국이 이 중국산 전기차를 그렇게 반기지가 않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 많이 매긴다든가 유럽은 사실상의 반덤핑 조사 착수한다든가 이런 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미국에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현지 자동차 업계 요구 맞춰가지고 전기차 도입 속도 좀 늦추게 됐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미국은 어떤 식으로 전기차 도입 속도를 늦춘다는 겁니까? 환경보호청 EPA가 지난해 발표한 기준이 있어요. 이 배출가스 기준이 있는데 요거 맞추려면은 오는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팔리는 승용차 석 대 가운데 2대는 전기차여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상황 어떤가 보면 10%가 채 안 됩니다.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이.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환경보호청이 정한 기준을 2030년까지는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좀 서서히 높이고 2030년 이후의 기준을 좀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또 전기차 잘 만드는 대표적인 국가가 우리나라인 입장에서 네. 이런 전기차 보조금 제도뿐만 아니라 시장 환경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게 영향 미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2차 전지가 한국에 큰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미국에 진출한 우리 2차 전지 업체한테는 이런 소식들이 사실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2차 전지 수요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가 9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가 뭐 ESS라고 해가지고 저장 장치인데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 안에서 2차 전지 생산량이 늘고 그 규모 가운데 60% 이상을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 진출해서 담당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기업들이 미국에 2차 전지 투자를 해왔다는 점 생각해보면 네.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앞으로 여기도 어떻게 바뀔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